안녕하세요. 헬스톡톡 박소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종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특히 무릎은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신체의 온 무게를 지탱하고 또 걷거나 뛸 때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 수는 2019년 296만 8,567명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방심하면 평생 고생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오늘은 이 궁금증을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평소 조깅을 즐기는 40대 여성 이경숙 씨. 매일 아침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취미생활로 10년 전부터 붓글씨도 써오고 있습니다. 먹을 갈고 정성 들여 붓글씨를 쓰는 몇 시간 동안 단정한 자세로 양반다리를 하는데요. 이 같은 일상생활을 이어오던 그녀에게 몇 해 전부터 무릎 쪽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깅을 즐기고 양반다리를 한 상태로 붓글씨도 썼는데요. 하지만 최근 앉았다가 일어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참다 못해 병원을 찾은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방심하다가는 평생 고생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죠.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오늘의 헬스톡톡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극심한 통증이 일상을 무너뜨리고 또 네. 삶의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네. 기본은 무릎에 있는 관절 연골이 달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절염 하니까 네. 염증이 주된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염증이 주된 게 아니고 그 관절 연골이 달아져서 그 연골 부스러들이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염증이 네. 2차적으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관절 연골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렇게 뼈 위에 이거는 이제 모델은 뼈만 네, 있는데 네, 이 속에 물렁뼈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관절 연골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달아지면은 이제 그것들이 시초가 네. 돼서 나중에 주변에 이제 염증들을 일으켜서 통증도 일으키고 보형도 곤란을 일으키고 그런 게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연골이 조금 이렇게 달아지기 시작해서 네. 좀 진행이 되는데 이 모델로 한번 설명을 네, 좀 좋습니다. 해드리면은 관절 연골이 이렇게 매끄럽게 하얗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매끄러운 건데 이거는 네. 유리면처럼 매끄럽다고 생각하면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관절에 얇은 막인 거네요. 한 2 내지 3mm 두께 정도 네, 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관절 속에는 관절액이 이렇게 좀 약간 미끈미끈한 네. 관절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움직일 때 좀 윤활 작용을 하면서 네. 몇십 년을 써도 원래 네. 탈이 안 생기도록 되어 있는 네. 건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기 한 연골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조금씩 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상태로 계속 쓰다 보면은 조금 더 달아지죠. 그 연골에 상처가 난 게 네, 상처가 나면 보이네요. 달아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이거 이제 아주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관절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옆에 이런 모델처럼 네. 이렇게 인공관절로 바꿔주게 되는 아. 거죠. 이런 단계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데 네.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우리가 한국적으로 볼 때 이제 뭐 1, 2, 3, 4단계로 네, 네, 네. 1단계는 거의 관절 강적이 이렇게 위아래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연골 사이에 강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좀 강적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 직접적인 충돌은 없는 건데. 네, 그렇죠. 연골끼리 만나고 연골은 네. 엑스레이 안 보이니까 네, 네, 네. 이런 강적이 있다가 네. 연골 강적이 이렇게 50% 미만 이렇게 달아지면은 네. 1기, 50 이상 달아지면 2기, 네네. 3기, 네. 4기는 완전히 달아져가지고 닫아졌을 때요. 엑스레이 찍으면 딱 붙어버린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네. 뭐 단계별로 치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기에서 4기까지 통증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관절염이 1기에서 4기로 갈수록 네. 심해지는 거니까 네.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고 네. 기능 제한이랄 활동 제한도 네. 심해지는 것인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관절염이
단계는 심한데 연골이 파열이 겹쳤다랄지 네. 그렇게 되면 더 아프기도 하고 네. 뭐 근본적으로는 단계별로 더 심해지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퇴행성 관절염의 그 단계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치료법도 또 단계별로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좀 차이가 그렇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1, 2단계는 대부분 관절이 심하지 네. 않은 단계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대개 우리가 치료법을 우선 나누는 게 비수술적인 요법과 수술적 요법으로 네. 나누는데 1, 2단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 요법으로 우리가 네. 흔히 알듯이 뭐 이렇게 약 드시고 우선 네, 활동 관리를 네, 잘 하시고 근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항상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키니까 활동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뭐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찜질도 하고 욕조에 물 담은 것을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이런 집에서 하는 물리치료 하고 그 단계로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이제 약도 드시면서 물리치료도 하면서 더 심해지면 이제 주사도 맞기도 하고 이런 치료들을 하는 게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들이죠.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서 안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3개가 있어요. 수술적인 치료는 관절에 이렇게 관절이 있으면 관절에 이렇게 구멍을 좀 내서 관절 속을 들여다보는 거, 그걸 관절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위를 들여다보는 게 내시경이잖아요. 복강경 같은 거,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복강경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절경 수술이라고 그래서 들어봐 가지고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다 봐가지고 또 이제 보면서 다른 기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거. 이게 관절경 수술이고 가장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것은 막 1, 2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가장 간단한 수술이고 그다음에 수술 중에서 중간 단계의 수술. 이것이 아직은 한 3단계 정도나 2단계 정도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지했는데 오다리가 있을 때 오다리가 이제 그 관절 안쪽이 닳아지다 보니까 관절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오자처럼 변했다 해서 오다리라고 하는데 오자처럼 변형되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체중이 이 안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이 체중을 이렇게 체중 전달 선을 이렇게 바꿔주는 수술. 그걸 절골술이라고 그래요. 절골술.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다리 교정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시죠? 이제 정확한 이름은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술을 해주게 되면 이제 체중이 바깥쪽으로 올라오니까 병이 있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오니까 덜 아프게 되죠. 그러다 충격이 덜하고 이런 수술과 함께 이제 연골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패인 곳, 닳아진 곳은 연골 재생술을 함께 해주는 수가 있어요. 이런 수술을 미리서 예방적으로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닳아져 가지고 이제는 관절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인공관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거 다 인공관절 넣는 거거든요.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퇴행성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화일까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하니까 노화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약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부터 생기니까 노화 관련이 돼 있는 건 반드시 맞지만은 반드시 그것만은 원인이 아니고 필연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엇이더라고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노화와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취미로 이렇게 등산이랄지 축구 같은 게 충격을 많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뭐 운동을 다쳤다랄지 이런 것들이 연골 손상을 미리서 이제 초래해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원인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은 원래 1차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의학에서 1차성이라고 할 때는 원인을 모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원인 미상일 때. 고혈압도 1차성 고혈압 그러면은 본태성 고혈압 이렇게 부르는데 원인 불명일 때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원인은 모르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아마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